반도체 초과 이익에 대한 주식 지분 환수 장치를 마련하고 공공투자는 국민 배당형으로 설계합시다.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반도체 초과 이익이 전례 없는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 용도를 놓고 치열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을 복지 확대에 쓸 수도 있고 미래산업에 재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둘 사이의 중간적인 조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산업에 투자한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위주로 갈지 아니면 지분 획득 투자 방식으로 갈지 나아가 수익금에 대한 국민 배당형 투자로 갈지 등의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분명한 것은 초과 이익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기본소득당의 제안은 분명합니다. 초과 이익에 대한 지분 환수 장치를 만들고 재정투자는 국민 배당형으로 설계합시다. 먼저 초과 이익 환수 장치의 필요성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공적 자원 투입이 반도체 대기업의 눈부신 실적에 기여했다면 기업 또한 그 실적에 대한 반대 분부를 국가와 함께 나누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지금 국가 투자의 이익 대부분은 주주, 기업, 노동조합 등 기업의 내부자에게 돌아갑니다. 초과이익 환수로 국가 투자로 얻은 이익을 국민에게 직접 돌려주어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과학법을 제정하면서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직접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초과 이익을 내면 보조금의 최대 75%를 정부에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비록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법안에 담기지는 못했었지만 2022년 K칩스법 도입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도 초과이익 환수장치 마련을 요구했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된 만큼 의지만 있다면 초과이익 환수장치 도입을 위한 법 제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적 기여금에 대한 공적 환수를 전제로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한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초과이익에 따른 추가 세수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2025년 대비 연도별 100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 전망은 과도한 추계라고 평가합니다. K칩스법의 영향이 가장 컸었던 2025년 삼성전자가 산정한 법인세 비용은 4.3조 원으로 순이익 대비 8.6%입니다. 반면에 세액공제액은 5.3조 원으로 법인세 비용보다 훨씬 큽니다. 내야 할 법인세보다 깎아준 세금이 더 많은 것입니다. SK하이닉스의 순이익 대비 법인세 비용은 15%가량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25%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순이익 대비 법인세 비용이 27% 내외였던 점에 비춰볼 때 법인세 부담이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K칩스법의 반도체 투자세 공제율은 현재 기본공제 20%에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10%로 최대 30%에 이릅니다. 양사의 용인과 호남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면 실제 적용되는 세 공제율도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둘째, 반도체 초호황이 얼마나 이어질지도 불확실합니다. 반도체 호황의 배경인 인공지능 투자 붐에 대한 거품론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수요는 인공지능 투자보다는 안정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 투자 전략으로서 유의미한 수준의 국가 재정 확보 측면에서 보자면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5년 이상 중장기 시계에서도 추세적일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 전략 투자의 의미에 부합하는 충분한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반도체 초과이익에 따른 미래투자 재원의 극대화는 현재의 초호황에 의해서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노력해야 할 정책 과제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초과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저는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22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K칩스법의 폐지나 반도체 기업에 대한 특별 법인세보다는 정부 기여분에 대한 주식 지분 환수가 더 적합하다라고 봅니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조세제도는 그 자체로 국제 반도체 투자 경쟁에서 하나의 경쟁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투자분에 대한 조세 감면을 철폐하거나 특별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이미 달성된 초과 실적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투자 경쟁력 유지에 더욱더 적절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국회가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장치 제도화에 이제 함께 나섭시다. 기본소득당은 일정 실적 이상을 달성한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K칩스법의 투자세 공제액, 반도체 특별법의 인프라 지원액을 비롯한 공적 지원액의 일정 비율을 주식으로 돌려받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미국 반도체과학법의 초과이익 공유제가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 초과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하면 정부가 조성하려는 미래대응기금의 수입원 일부를 추가 재정 부담 없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소득당의 두 번째 제안인 국민배당형 국부펀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초과이익 환수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 부담으로 이루어진 재정의 지출이 소기의 성과를 냈으면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해마다 수조 원에 이르는 조세 감면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에 대한 무상 인프라 지원, 인허가 편의 같은 행정 지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통한 수출 대기업의 수출 경쟁력 지원까지 이 모든 것은 국민 전체가 함께 부담한 비용입니다. 반도체 초호황의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의 심화, 물가와 금리의 인상도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에 대한 보상이 정의입니다. 재정 투자의 수익을 국민의 소득으로 직접 환류하는 제도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에 비춰서 더욱더 설득력을 가집니다. 반도체 산업은 자본 집약도가 높고 생산 기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전후방 연관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취업 유발 개수는 산업 평균보다 3.4배 더 낮습니다. 반도체 양사의 외국인 주식 비중은 50%에 달해서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의 절반은 외국인의 몫으로 갑니다. 반도체 공장과 반도체 자재가 투자 비용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데이터 센터는 고용 인원은 적은데 전기와 용수 조달에는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첨단 반도체는 현재 상황에서 무엇보다 인공지능 자동화를 겨냥한 산업입니다. 이 투자의 경제적 성공은 사회적으로 이미 현실이 된 청년 고용 없는 사업장을 가속화시키고 총고용을 축소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한 미래투자가 고용 없는 시대에 국민소득 원천을 준비하는 투자여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추가 세수로 마련하는 미래대응기금을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미래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와 창업 일자리 지원 등에 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구상하는 기금의 용도에는 선택과 집중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미래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인 것은 분명하지만 일반적인 재정 지출이 아니라 반도체 추가 세수로 마련하는 기금의 용도는 달라야 합니다. 핵심은 반도체 호황 국면이 지나면 사라질 지출성 재원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그리고 20년이 지나도 재정 창출의 원천으로 남아있는 공적 자산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석유투자금을 투자 자산화해서 복지재정의 안정적 재생산 구조를 만든 노르웨이와 알래스카의 사례에 비춰서 미래대응기금의 용처를 일반 복지재원으로 다양화하기보다는 첨단 산업에 대한 지분 투자에 집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추가 세수의 상당액을 국부펀드의 수입원으로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렇게 조성된 국부펀드 투자 수익금 일부를 재투자 용도로 적립해서 규모를 키우고 일정 비율은 국민에게 배당합시다. 한마디로 반도체 초호황을 국가 재정과 국민 복지의 자동 안정화 장치로 만들어 가자라는 것입니다. 반도체 초과 이익에 따른 쟁점은 이것들 외에도 많습니다. 노동조합과 협력업체를 포함한 반도체 산업 내부의 이익 공유 방식부터 반도체 투자 분야의 포트폴리오 구성, 재생에너지 전환 전략과 반도체 인공지능 투자의 상충 관계, 국가 균형 발전까지 하나하나가 국가 전략에 해당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입니다.